안녕하세요.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의 가정지킴이 있쌤 가지쌤입니다. 오늘은 부부싸움 하다가 더 열받을 때, 그때가 어떤 때인지, 그러한 상황은 왜 연출이 되는지, 그럴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부부싸움을 안 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연애할 때나 신혼 초에 달달하게 사신 분들도 계시지만 때때로 연애할 때나 또 신혼 초에도 가끔 다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결혼 생활할 때에 안 싸우고 사는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생각하면서 싸우게 되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너무 싸우는 거를 봤다. 그래서 나는 안 싸우고 살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싸우면 그 모든 생각들이 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안 싸우고 살 거야 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상당히 좋은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한 번에 부부가 안 싸우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만족스럽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안 싸우고 사는 거에다가 목표를 둔다기보다도 이제 싸우기는 싸우되 어느 선까지 그 선을 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것인가 라고 합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싸운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죠. 그러나 남편 되시는 분도 아내 되시는 분도 결혼할 당시에 인격적으로나 모든 면에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따로따로 살다가 같이 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점들에 대해서 갈등을 느낄 수 있고, 본인이 하고 있는 것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상대가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상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실제로 연애할 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바닥에 깔려서 그러한 갈등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강의 내용의 주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아주는 거, 또 상대에게 주는 거, 이런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져서 그것이 갈등이 되어지고 쌓여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부부가 오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 또 남편에게도 시간을 주는데요. 그때는 제가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라고 하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시간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아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남편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남편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야기할 때 한쪽에서 듣고 있다가 내가 언제 그랬어? 난 그런 적 없는데? 난 못 들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에서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나가면서 오히려 대판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상담 왔을 때에는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성격 문제다, 경제적인 문제다, 고부간의 문제다, 외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얘기하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1대1 상담을 할 때에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쌓아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들을 해소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주로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뭘 실수를 했는지 모른다는 것이고, 남편은 남편 입장, 자기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뭘 실수를 했는지, 상대가 왜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거의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상담할 때는 그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상담을 하면서 그 부분들을 풀어나가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은 다 맞고 상대 말하는 거나 그 기억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한다거나 회피를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것이고, 더 짜증이 나는 것이고, 더 나쁜 감정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의 시작은 성격적인 면이든 아니면 살아온 어떤 가정적인 문화적인 면이든 한 사람이 그냥 자기의 살아왔던 그대로 상대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여보, 자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대화가 조금씩 되어질 건데 그게 아니라 나 기분 나빴어. 그러면서 두 개를, 그러니까 강도를 좀 세게 해서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두 개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 당신이 원인 제공을 해서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세게 말하더라도 내 잘못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내가 요거밖에 안 했는데 당신이 이 정도로 세게 나왔어? 그러면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한 거니까 나는 이거, 그러면서 세 개를 더 세게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아니, 당신이 원인 제공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세게 나가? 그러면 나는 이거! 그러면서 이게 점점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점점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는 안 맞아. 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네? 이러면서 이게 한 건이 아니라 두 건, 세 건, 네 건, 이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쌓이면서 그게 많아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거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거고, 어떤 대화하는 방법이라든지 그걸 합의를 보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사람 전체, 당사자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보통 부부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횟수가 하나에서 두 개로, 세 개로 서로 상대가 막 이렇게 가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강도가 세지게 되면 나중에는 목소리도 커지게 되고 고함을 지르게 되고 악을 쓰게 되고 비속어를 섞어서 하게 되기도 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폭행을 하기도 하고 이런 단계로 발전을 해나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럼 시작이 어디부터였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특별한 어떤 의도도 없고 특별히 나쁘게 하려는 것도 없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냥 그 사람의 성격 또 내지는 문화적인 거에서 툭 던진 그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내가 생각하는 것과 남편이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 쭉 얘기 들어보면 남편하고 겹치는 것도 간혹 있지만 생각하는 게 각도가 전혀 다릅니다. 또 남편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또 아내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사실은 겹치는 부분도 가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사실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그래서 이런 세월이 이제 예를 들어서 3년이다. 또 5년이다. 10년이다. 그 이상이 되었다고 할 때에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한 욕을 해요. 때려요. 살림을 부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또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 누가 잘했냐 이거죠. 내가 잘했어요. 저 사람이 잘했어요. 그거 심판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뭐 누가 잘했다 뭐 이걸 뭐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한 번에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 자격도 없고요. 다만 이분들이 어디에서부터 삐끗했는가. 그래서 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지금은 이러한 상황까지 왔구나. 그 원인들을 찾아서 파악을 하고 또 그분들을 각자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그래서 분노나 이런 부분들이 사그러져 내려가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방법으로 살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를 하고 이러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살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해서 이제는 사랑이 차곡차곡 저축되게 만드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위기 상담을 하고 느낀 거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은 의도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쁜 뜻으로 상대를 괴롭히려고 결혼을 하는 사람도 없고 결혼을 2번, 3번, 4번 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나이대 결혼할 때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이 정도 됐을 때에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구를 하더라도 다 실수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고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살고 보니 시간이 지나서 보니 내가 그때 잘못한 것 같아. 실수한 것 같아. 여보 실수했어. 미안해. 라는 말을 하면서 다시 고쳐지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는데 그게 쌓여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폭발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난 저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아요. 라고 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싸움 할 때에 각자 기억하는 것이 다르고 또 상대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내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할 때에 오히려 더 펄펄 뛰고 더 크게 싸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은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지 사실은 내가 의도적이 아닌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 말이 맞냐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봐야 이건 끝도 없는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한번 해보자. 그래 놓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다가 결국 우리는 안 돼.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가 기억하는 거랑 상대가 기억하는 거랑 다르구나. 나는 별 생각 없이 했다고 했던 건데 상대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두 분 다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의도적인 것이었든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든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의도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고 사과를 받아들이는 그 시점부터가 여러분들이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죄책감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풀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